너는 크리에이터가 될 겁니다. 그렇죠. 학교는 N수 앞을 내다본 겁니다. 6년 앞을 내다본 거예요. 7년 앞을 내다본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니섭의 교육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끔씩 라이브 방송을 틀면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저는 일단 대외적인 이미지가 모범생이고 교육 입시 방송을 하는 입장으로서 뭐 라이브 방송을 오시는 분들은 갑자기 놀라실 수가 있어요. 뭐 채팅창이 왜 이러냐 이렇게. 어쨌든 저는 입시 교육 방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일단은 여러분들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대박난, 조회수가 대박난 영상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올렸던 영상들까지 전부 다 댓글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쯤 되면 외대부고에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 지금 외대부고는 17기가, 18기가 아마 학교에 입학하는 걸 거예요. 아마 17기인가? 어쨌든 개교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제가 8기고 96년생입니다. 일단 외대부고가 용인외고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입에 더 착착 달라붙는데, 이 용인외고가 외대부고가 된 이유는 간단해요. 6기에서 외고 정책이 지역 인재를 이렇게 뽑는 거에서 외고의 메리트가 조금 적어졌다. 전국에서 잘하는 학생들을 뽑고 싶은데 외고로서는 그 용인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가 빨리 자사고로 바꿉니다. 자립형 사립고. 맞을 거예요, 아마. 자립형 사립고가. 어쨌든 자사고로 바뀌면서 전국 지원이 계속 가능하고, 그래서 별의별 놈들이 다 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요. 일단은 학교는 국제 유학반 100명, 그 인문 문과 140명, 그리고 이과 자연 100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외대부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진학률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왜 외대부고는 애추생이 많은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는 일단 진학률을 보셔야 돼요. 외대부고 진학률이 최근에는 저는 학교에 관심을 끊었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때는, 라떼는 어떻게 갔냐면 7기 저희 한학년 선배들이죠. 97명을 보냈습니다. 스카이예요? 아니요. 서울대에만 97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8기 같은 경우에는 67명이 서울대에 갔습니다. 수시 정시가 합한 성적이었고, 저희는 정시로도 거의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서울대를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자연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 다른 외고나 다른 학교에 비해 서울대 진학률이 조금 저평가된 그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대로 빠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설커포나. 정확히 따지려면 스카이 진학률이나 이런 걸로 따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학교에 관심이 많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까지 잘 몰라요. 퍼센테이지까지 모르는데 그냥 반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카이를 진학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용인외고 같은 경우는 N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가 어떻게 들리실 수 있냐면 꼴통학교 아니냐? 아닙니다. 왜 N수를 많이 하느냐? 원하는 학교가 학생마다 뚜렷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고려대를 가겠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대를 가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의대를 가겠다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수는 선택이고,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좀 그런 학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외대부고의 특이점 알려드리면, 합스, 용인외고의 영어 이름인데 합스컷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치고 그 다음 모의고사를 친 다음 쉬는 시간에 그 전에 쳤던 모의고사의 1등급 커트를 알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었냐? 학교 평균이 1등급 커트였습니다. 영어가 상대평가였던 시절 때부터 그랬어요. 수학이든 영어든 모의고사를 보면 평균이 92에서 96점이 나왔어요, 각각. 합스컷이라고 불리면서 학교의 평균을 이제 선생님들이, 평균이니까, 학교 평균이니까, 그거를 맞추고 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휴대폰을 못 썼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못 해요. 바로 확인을 못 하는데, 학교가 끝나고 이제 휴대폰을 반납하기 전에, 종례 시간에 선생님들이 오셔서 합스컷을 말해줍니다. 이번 합스 모의고사에서는 조금 어렵게 나왔다, 쉽게 나왔다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냥 학교 내 모의고사 전체 평균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1등급 커트를 볼 시간도 아깝다. 그냥 평균만 보면은 1등급 커트를 유추할 수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쉽든 어려운 거를 판별하는 기준이 1등급 커트잖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평균이 1등급 커트와 같았기 때문에
오차가 1점에서 2점 정도 내외였어요. 쉽다 어렵다를 종례 시간에 바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받았어요. 그만큼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괴물들도 많았고.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어둠에 가까운 쪽이었어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외고 시절에 우리가 그거를 따오면서 제2외국어를 반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일단은 1지망부터 2지망을 쓰는데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성적순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 성적순으로 원하는 성적이 높으면 1지망을 갈 확률이 높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대부분 1지망이 걸려요. 대부분 1지망이 걸리는데 보통 중국어나 일본어 아시아 언어로 가는 학생들이 많겠죠. 그리고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나가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성문법의 기초가 독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러면서 독일어과로 온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고 나뉘어지는데 144명 중에 1등급을 뽑으려면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여유가 있는 편이죠. 4%니까. 6명 정도 되는데. 근데 이게 과를 나누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36명이 한 과예요. 그럼 36명 내에서 1등급과 9등급이 결정됩니다. 이상한 구조가 나와요. 1등급은 1명인데 9등급도 1명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공부를 잘하는 빛의 무리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등급을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어둠의 무리에 있는 학생들은 9등급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는 왕자의 게임이라고 불러요. 각 과에는 왕자의 게임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만년 9등급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9등급을 따고 누군가가 8등급으로 올라가는 피 터지는 경쟁 속에서 저희는 살아오는 거예요. 저는 3학년 2학기 때 9등급의 왕자에 한번 앉았습니다. 9등급 친구들은 지금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컨텐츠로 준비하는 게 9등급 친구들은 지금 뭐하고 살까 이런 컨텐츠를 조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대충 들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을 다 진학을 잘했고 졸업학년이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전문직 자격증을 딴 9등급 학생들도 있고 고시 합격을 한 9등급 학생들도 있는데 이 학생들의 특징이 정시 파이터였고 재수를 했어요. 고3 때 9등급 받은 친구가 고3 때 대학을 간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수시를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이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 학교 내신은 6에서 7등급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게 8기 중에서는 그러면은 제가 가장 수능을 많이 봤냐 하면은 연속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마 세 손가락 안에는 꼽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속으로는 제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각자 공무원을 준비하던가 자격증을 준비하던가 아니면은 전과를 하던가 그렇게 하면서 수능을 조금 더 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합격생을 들고 또다시 유튜브로 유입이 된다면 요즘에고는 또 크리에이터를 배출하게 되는 거고 글로벌적인 그런 학교가 N수 앞을 내다본 학교가 되는 거죠. 학교 얘기로 돌아가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200개의 동아리가 있었어요. 마이너한 동아리부터 메이저한 동아리까지. 보통 학술, 공연, 봉사 이렇게 있는데 각자 하나씩은 하는 추세였어요. 그게 재밌기도 했고 학교 수시를 갈 때 꽤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앙드레 김 선생님이 디자인한 교복을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노랑 줄무늬가 있는 교복이 나오는 드라마나 웹툰을 못 봐요. PTSD가 오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 시설도 일반고에 비해서 좋고요. 저도 동아리를 했습니다. 저도 학술 동아리 하나를 들었고, 그리고 봉사 동아리 1개, 그리고 공연 동아리 1개, 이렇게 3개를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학교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학교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 왜냐하면은 내가 뽑혔기 때문에. 맨날 9등급하고, 맨날 7등급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 학생이 용인고에 뽑혔다는 거는, 학교 선생님이 잘못 뽑은 거나, 어쨌든, 선생님들이 잘못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큰 뜻을 알죠. 너는 크리에이터가 될 겁니다. 그렇죠. 학교는 N수 앞을 내다본 겁니다. 6년 앞을 내다본 거예요. 7년 앞을 내다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인외고가 아마 용인외고에 대한 오해가 조금 풀렸으면 좋겠어요. 용인외고에 대한 오해가 조금 풀리고 용인외고도 충분히 괜찮은 학교고 좋은 학교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구독자 10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1000명이 넘으면서 커뮤니티 탭이 빨리 활성화가 돼야 Q&A를 할 텐데, Q&A 때 뭐 악플 읽기까지 하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육수로 단련한 멘탈이기 때문에 패드립만 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악플을 전부 다 읽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게 있다면 커뮤니티란이 오픈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과 이제 Q&A 영상을 찍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